H브레인의 첫 번째 스페셜 시리즈, 각 나라 지도자들, 대통령들의 생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과 스코틀랜드 혈통인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백만장자 프레드 트럼프와 자선가 메리앤 클라우드 트럼프 사이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죠. 트럼프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집인 타라라는 대저택에서 살았는데요. 부자 동네에다가 집도 으리으리하고 말 그대로 엄청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금수저를 넘어서 거의 다이아 수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널드 트럼프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남동생의 말에 따르면 누가 블럭을 쌓으면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아이, 생일 케이크를 제일 먼저 집어가는 아이, 여기까지면 좀 귀여웠을 텐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한테도 주먹질을 해서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답니다. 뭐 대충 어떤 이미지인 줄은 아시겠죠? 트럼프의 행실이 점점 심해지자 아버지인 프레드도 와, 이 새끼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엄격하기로 유명한 기숙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기숙학교가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기숙학교가 아닌 육군군사학교로 보내버립니다. 13살 먹은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 아이가 육군을 훈련하는 군사학교로 와버린 겁니다. 진짜 아무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외인 게 트럼프는 적응을 잘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잘한 걸 넘어서 우등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책임 소재, 명확한 규칙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군사학교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밝혔죠. 군대 체질인가? 무엇보다 일을 잘 해내면 메달과 상을 받는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운동신경이 좋았던 트럼프는 군사학교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였고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군대 체질이네. 트럼프의 지금 생각과 사상들이 만들어진 게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널드의 아버지 프레드는 아이들을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라게 두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는 신문 배달을 하였고 주말이면 공사 현장에 가서 바닥에 못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었는데 프레드 트럼프는 인간이 경주용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주용 말처럼 뛰어난 유전자를 받은 인간은 따로 있고 유전자가 뛰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우월한 자손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인생은 경쟁이라는 것도 부친의 지론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고 승자를 킬러라고 부르고 패자는 괴멸을 의미했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존나게 극단적이네요. 어찌되었든 트럼프는 부친의 생각을 따라 항상 승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블 협동교회라는 곳에서 필 목사의 복음을 들으며 성장했는데요. 이 교회는 정치인, 사업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성공은 엄청나게 좋은 것, 꼭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설교하며 자본주의와 부자를 칭송했습니다. 이 시기에 트럼프 안에서는 성향과 목표가 자리잡고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트럼프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야, 저 새끼는 진짜 왜 저러지? 라는 생각만 하다가 유년 시절을 보니 트럼프의 성격이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물론 이해만 간다고요. 그것도 조금. 1964년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포덤대학교로 진학. 2년 동안 다니다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과로 입학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의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의 견습사원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의 형인 프레드 주니어는 트럼프보다 먼저 도전했다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사업에 흥미가 없어서 그만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버지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할 만큼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형인 프레드 주니어는 이들처럼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꿈인 비행기 조종사에 도전하고 성공을 하였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언제나 형을 만나면 결국 버스 운전수와 같은 일이 아니냐고 매번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결같아. 그런데 프레드 주니어는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큰 충격에 빠지고 살아남으려면 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해서 1971년 25살 나이에 회사 전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 컨스를 떠나 맨하튼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목표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화려한 곳, 할리우드 같은 곳을 동경했는데 뉴욕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맨하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부친도 하지 못했던 맨해튼 부동산 사업을 위해서 정말 발에 땀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계약건을 따내는 것부터 입지를 어떻게 다질지 고민을 많이 했고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기에 25살 트럼프에게는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찾아간 사람이 메카시즘으로 악명 높았던 메카시 상원의원의 보좌관 로이 콘 변호사. 이 사람도 트럼프의 성향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특히나 정치적인 성향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메카시즘이 뭐지? 짧게 말해서 공산주의자 색출 마녀 사냥, 미국판 간첩 색출 종북몰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하필 로이콘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했죠. 이 사람한테 배운 게 자신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끝끝내 사과하지 않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많은 조언을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맨해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지만 로이콘 변호사에게 배운 대로 끝까지 우기기에 성공하고 결과는 대성공.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도 성공하고 부동산 사업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7년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트럼프는 예상외의 변수들을 만나는데요. 몇 가지 일들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TV 예능과 도를 넘은 행동들,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압축했냐고요? 이것들은 너무 길어서 2편에 계속해야 되거든요. 각 나라 대통령, 지도자들의 생애, 트럼프 편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2편은 이바나 제니코바와의 결혼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1976년 트럼프는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의 코모도 호텔을 뉴욕의 명소로 변화시킵니다. 원래 트럼프가 손대기 전까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했던 곳이었죠. 그랜드 센트럴역 자체가 그때는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지역이어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는 이곳을 개발하는 걸 타이타닉 표를 사는 것에 비유하며 반대했지만 역시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좆가하면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회사 내의 전문가들의 반대도 신경 쓰지 않고 강행했지만 이것을 완성하려면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죠.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로비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지만 세기의 세금 거래라고 불리는 빅딜을 성공시킵니다. 뉴욕 부동산으로는 처음으로 4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특혜를 따내죠. 4년이 지나 1980년 전면이 유리로 된 그랜드 하얏트가 공개됩니다. 성공의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죠. 가속도가 붙은 트럼프는 같은 해에 낡은 보니트 텔러 백화점을 트럼프 타워로 전환해버립니다. 처음으로 트럼프의 이름이 크게 박힌 건물이 생겼죠. 이 트럼프 타워가 트럼프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디자인은 첫 번째 아내인 이바나 트럼프에게 맡겼다고 하네요. 1986년 트럼프의 재산은 7억 달러에 다다르고 유명한 곳에 이름을 걸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도 한 번쯤 들어본 곳 센트럴파크에 말이죠. 뉴욕은 6년 동안 1200만 달러를 들여가며 울먼 링크 스케이트장을 복원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유는 시의 재정 문제 때문이었는데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를 물어와 버립니다. 시의 낡은 공공기반 시설 복원을 하려면 돈 많은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트럼프가 역시 밀어붙이는 건 잘하는 게 6년을 계획하던 공사를 6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예산도 75만 달러나 절약해버립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자신이 프로젝트를 맡았으니 자신의 이름을 걸려고 했으나 뉴욕시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거는 것을 끝끝내 거부해서 울먼 링크 스케이트장으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정말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끝나나 싶었는데 트럼프는 울먼 스케이트장 복원으로 이름이 알려졌을 때 바로 책을 냅니다. 많이들 들어본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죠. 자신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고스트라이터를 통해서 대피를 맡깁니다. 기업가의 성공에 대한 가이드 책이자 트럼프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이죠. 지금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도 책에서 나오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걸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트럼프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명성과 더 큰 부는 물론이고 대중들도 트럼프를 호감으로 보고 있었죠. 뭐든 가능한 뉴욕의 사업가라는 찬양도 만들어졌고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순위 2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억만장자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0대라 이미지와 재산 모두를 갖춘 사실상 트럼프의 최전성기였죠. 이 당시의 트럼프의 위상은 1980년대 당시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재산이 트럼프와 비슷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인생살이 세웅지 마라 사업 실패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30대에 이렇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만하고 건방지고 사춘기 아이처럼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트럼프는 역시 점점 행실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 확장은 물론 태도도 도를 넘기 시작하죠. 책이 성공한 이후부터 트럼프는 점점 갑부 이상의 존재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87년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중동에 지나치게 많은 군사력을 낭비한다는 내용을 게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때를 트럼프의 첫 정치 행보로 보는 사람들도 많죠. 88년 트럼프는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휴양지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려고 한 거죠. 다른 곳들도 많은데 굳이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딴 건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였어요. 이미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망해가던 곳을 명소로 바꾼 경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애틀랜틱 시티에 거는 첫 도박은 트럼프 플라자였습니다. 그리고 22개의 은행에서 3억 8천만 달러를 빌려서 이스턴 항공사까지 매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과 부동산을 확장할수록 트럼프의 독단적 선택과 행동은 이사회부터 파산법원까지 치를 떨게 만들었죠. 이제 90년대로 넘어갑니다. 90년대는 트럼프에게 위기와 고난의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도에 타지마할이라는 카지노 호텔을 오픈하는데 정확히 오픈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87년 주식시장 붕괴로 이미 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90년까지 완전한 불경기로 모두가 고생하였는데 경기가 무너지자 트럼프의 타지마할은 얼마 못 가 빚더미로 무너져 버립니다. 타지마할을 지을 때 회사 내 전문가들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지만 트럼프는 족가라면서 진행해버리죠. 예상은 적중해버렸고 10억 달러의 슈퍼카지노를 짓느라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든 이때 타지마할의 운영진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하여 대부분이 사망하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이때 유지비와 손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하루의 매출이 100만 달러가 되어야지 손익이 동일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트럼프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렸고 이 재정난은 승승장구하던 트럼프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죠. 이렇게요. 처음으로 400대 부자 순위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트럼프의 회사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까지 와버립니다. 트럼프는 직접 은행가와 딜을 해서 수백만 달러를 깎고 깎인 이자로 타지마할을 계속 영업하며 빚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죠. 대신 카지노의 지분 절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요. 이렇게 90년대는 트럼프의 흑역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수억 달러의 평판도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죠. 여기서 부인과의 불화설까지 터지면서 이혼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다들 부인이 트럼프가 망해가니까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트럼프가 말라 메이플스와 바람이 났던 거였긴 하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는데 뭔 기회야 싶겠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억만장자가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혼을 한다. 부인이 떠난 거구나 했는데 아니 씨발 이게 사실 남편이 바람핀 거였어. 근데 바람핀 상대가 26살짜리 여배우네? 거의 소설 수준이 아닌가요? 결국 28일 동안 신문 1면을 장식했고 사건 하나하나가 대서특필이 됩니다. 결국 이혼 후에 93년 바람난 여배우 메이플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뭐냐고요? 신문에 28일 동안 1면을 장식한 게 기회를 잡은 거죠. 이 사건 이후에 트럼프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며 부유한 사업가에서 셀럽으로 자리 잡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친숙한 나홀로 집에 2에도 출연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예요. 10년 동안 트럼프는 이 유명세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 사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 다시 불을 쌓기 시작합니다. 96년 다시 400대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죠. 파란만장하죠. 정치적 열망을 잠시 접어두고 2000년 다시 건축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이용해 부동산의 브랜드를 접목시켜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 등을 만들어 대박을 쳐버립니다. 게다가 트럼프 게임, 가구, 향수, 보드카 등 트럼프 브랜드를 런칭해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하죠. 심지어 트럼프 스테이크도 있었답니다. 2001년부터는 방송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더 자주 하는데 자신의 회사의 회사원을 공개방송으로 경쟁시켜 뽑는 어프렌티스는 매주마다 2700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 방송이었고 이때 유행어 You're Fired가 탄생합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실패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아예 없어져 버리죠. 2005년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합니다. 2013년에는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큼 탁월한 진행을 하는 등의 활동을 보이면서 방송인으로서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여기까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생애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업적과 생애는 따로 각 나라 지도자들의 업적과 생애 스페셜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는 트럼프의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진정한 재미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다음 편은 아베와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 중 누구를 할까 하다가 시진핑은 중간에 새는 이야기가 많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김정은, 아베, 문재인 그리고 시진핑 순으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계 지도자들 스페셜 말고도 다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